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바꿔 말해서 이 그랜저 자동차에 K7을 달았으면, 그리고 K7 지금의 디자인 자동차에 그랜저를 달았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계 덧담배 가온파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랜저가 또 1등을 했더라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동안 판매된 국내 신차 브랜드는 현대 1위, 기아, 제네시스, 르노, 삼성, 쌍용 이런 순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수입차도 보니까 역시 우리의 모두의 예상과 틀리지가 않습니다. 벤츠 1위고요, BMW. 그 다음에 많은 격차가 나서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심리, 마음속에는 예전부터 유명했잖아요. 벤츠, BMW. 한때 아우디가 좀 반짝하긴 했지만 이제는 디자인은 참 이쁜데 많은 사람들이 선뜻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제차는 이렇고요. 자, 그럼 국산차를 한번 볼 텐데요. 4월에 그래도 쉐보레가 5위였는데요 5월에는요 쌍용이, 절치부심 쌍용입니다. 지금 이제 마인드라 모기업에서 지원도 끊기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 살 길을 지금 계속 연구 중이겠죠. 자동차를 좋아하는 대다수의 분들이요, 쌍용은 뭐 좀 무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측은지심,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하지만 한편으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쌍용이 좀 치고 올라와야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 좀 긴장도 하고, 그런 마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국산차 그랜저 1등이죠. 그랜저가 언제부터 계속 1등이었나요? 4월달 그랜저 1등, 3월달 그랜저 1등, 2월달 요때는 포터가 그랜저를 앞섰습니다. 포터는 항상 강력한 존재죠. 가성비 좋고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자동차겠죠. 1월달 그랜저 1등,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단 한 번 빼고 전부 다 그랜저가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짝 한번 볼게요. 그랜저, 신형, 소렌토, 올류, 아반떼 2위부터 10위까지는요 뭐 치열한 순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랜저만큼은 항상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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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그것도 압도적인 13,416대. 2위 신형 소렌토가 차지했지만 10,000대를 못 넘었어요. 그 다음에 3위 올류 아반떼, 4위 더 올류 G80, 그 다음에 K5. 뭐 모두의 예상대로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자동차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팰리세이드가 여기 빠진 게 조금 아쉬운데, 팰리세이드는 생산을 빨리빨리 안 되나 봐요. 인기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순위권에는 들어있지가 못하네요. 대단한 건 이 그랜저입니다. 사실 디자인으로 따지자면 올류 아반떼랑 K5 더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 차종은 와, 역대급이다, 이 디자인은 정말 최고다. 실제로 제가 거리에 나가서 봐도 이 K5의 앞모습은요, 옆에 뭐 다른 뭐 BMW, 벤츠, 물론 네임밸류 있고 물론 만듦새 이런 거 훌륭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차긴 한데, 단순히 디자인만 딱 놓고 봤을 때 정말 외계인이 딱 와서 이 세 차종을 딱 봤으면 와, K5에 일단 손을 한번 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요,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랜저. 왜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이지? 정말 신기한 거는 그렇게 완성도, 디자인 모든 게 뛰어나서 독보적이라면 수긍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은 워낙 이런 중대형차를 많이 소비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뭔가 살짝 반짝 어떤 느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저기 북미 시장에서도 일본차의 강세에 그래도 좀 아성을 도전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전에 그랜저 아제란가? 아지라? 아젠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이름으로 북미 시장에 수출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그랜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팔고 있는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그랜저는 소나타보다도 북미 시장에서는 판매 실적이 좀 변변치 않았다고도 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틀렸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그랜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렇게 독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그랜저 초창기 출시했을 때 광고 문구를 보면 성공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 키워드를 삼아서 쫙 그랜저 홍보 영상들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랜저는 성공하면 타는 차였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외제차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차는 그랜저였고, 그랜저는 보통 육군 수뇌부라든가 뭐 높으신 분들,
정치인 양반들 혹은 사장님들이 타는 그런 차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공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좀 웃기다. 지금 무슨 성공의 대명사가 그랜저냐, 언제적 얘기냐. 지금은 성공의 대명사는 벤츠, 뭐 BMW. 근데 꼭 자동차가 꼭 성공의 대명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요즘은 집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그랜저라는 이름은요, 가슴속, 이 머릿속 저 밑바닥 저변에 이미 쫙 깔려있는다기보다 심어져 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랜저. 그렇죠. 차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어도 그랜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이제는 그랜저는 그 정도 성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아닌데 막상 사람들이 차를 사러 가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는 차가 바로 그랜저입니다. 아반떼를 선택을 하다가 올라가다가 아반떼 풀업이 좋다는데 돈 좀 더 주면 K5 소나타? 요 정도면은 뒷좌석 열선 좀 있고 뭐 하다 보면 그랜저? 어차피 할부로 살 건데? 월 할부 나가는 게 4, 5만 원만 투자하면 그랜저네? 에이 가자! 그랜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차를 살 때부터 어떤 차를 계속 고르다 보면 가격대가 형성이 되겠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는 한 요 정도야. 우린 가족이 있잖아? 가족은 다 SUV라던데? 보니까 뭐 소렌토, 산타페, 팰리세이드가 있네. 팰리세이드가 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계약을 해도 한 6개월 뒤에나 받을 수가 있어. 좋긴 좋은데 산타페? 산타페 조금 아쉬운데 소렌토 이번에 나왔다는데 그래 소렌토 가자! 근데 소렌토 가격을 보니까 뭐 좀 추가하니까 3천 후반대 옵션 거의 다 달면 막 4천대네요? 이 가격이면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지겠죠? 야 그거 살 바에는 그랜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랜저가 바로 그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능력에 대해서 외제차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막상 외제차 살 수 있죠. 이 벤츠 3사라고 해서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 이런저런 유튜브 찾아보고 뉴스에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특히 작년에 BMW 그리고 벤츠도 간혹가다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것도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유지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리비라든가 부품값이 좀 비싸고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찮고 좀 그렇게 문제 생기는 게 싫어. 그리고 뭐 굳이 그렇게 BMW까지 아니더라도 국산차도 꽤 좋은 것 같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또 돈을 근데 차에 너무 많이 쓰고 싶으신 분은 아니야. 막 제네시스 막 이런 거 충분히 타고 다니실 수 있는데 굳이 난 그렇게 차에다 돈을 들여가는 건 돈을 들이는 거 별로 싫어. 왜냐면 차는 사는 즉시 감가상각비가 계속 떨어져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딱 쉽게 선택하는 게 그래도 내가 뭐 너무 싼 차 사긴 좀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랜저. 만만하죠 그랜저. 그냥 딱 적당해. 그랜저 타는구나. 1980년대부터 1990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한창 이분들이 특히 가정이 생기고 자녀분들이 생길 때가 되죠. 이분들이 그 전에 뭐 다른 차를 운영을 하셨더라도 뭐 차를 또 바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막상 고르다 보면 SUV로 갈 것이냐 그랜저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단은 그랜저 아니면 SUV. 그런데 내 마음속 머릿속에 이 그랜저가 거의 박혀있는 저 심연에 있는 그 포인트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뿜뿜하는 겁니다. 자동차 대리점에 가면 그랜저를 보는 순간 거기서 무한한 오로라와 포스의 기운들이 넘쳐나서 원래는 SUV를 사야 되는데 사실 SUV가 가족들이랑 다니기엔 좀 편하잖아요. 공간이 넓고 하니까. 하지만 그랜저 나도 그랜저 한번 타보고 싶은데? 왠지 예전부터 들어왔잖아. 궁금하잖아. 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한번 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 플랫폼을 보더라도 그랜저는 과거 플랫폼이죠. 2세대 플랫폼. 그리고 신형 소렌토, 아반떼, K5 모두 다 3세대 플랫폼입니다. 이 현대 자동차 이 역사가 이렇게 긴데도 아직까지 플랫폼은 3번 정도 3세대 플랫폼까지밖에 안 나왔다는 건 그만큼 플랫폼 한 번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플랫폼은 정말 자동차의 중추적인 역할, 완벽하게 베이스입니다. 움직임을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겠죠?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랜저는 옛날 플랫폼이란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나온 그랜저 디자인 뭐 뒷부분은 좋다 이거야. 조금 약간 유선형의 테일램프 밤에 보면 참 이뻐요. 이 전면부도 똑같이 유선형의 느낌으로 통일감을 주긴 했어요. 하지만 뭔가 왠지 이모콘티 같은 이상한 그 데이라인, 예전에 피처폰 시대에 그 여기 껍데기 전면부에 뭔가 있을 법한 그런 90년대 감성의 이모콘티 이 불빛 화면의 느낌? 그러면서 어중간한 이 눈매? 눈이 어디서부터인지 애매모호하면서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랜저라는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뭐 많이 열심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랜저 저 정도, 그랜저 가격 많이 싸졌네, 뭐 다른 차들 뭐 엄청 비싼데 야 그거에 비해 그랜저가 저 정도면 엄청 싸구만, 딱 이렇게 해서 그랜저가 1등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랜저 가격을 알아보면서 이성적으로는 그랜저 살 바에는 K5 이렇게 3세대 거 사야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랜저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왠지 한번 몰아보고 싶어요. 저도 예전 그랜저가 최고였던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랜저란 이름이 되게 많이 끌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바꿔 말해서 이 그랜저 자동차에 K7을 달았으면, 그리고 K7 지금의 디자인 자동차에 그랜저를 달았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랜저 이름을 단 지금의 K7이 아마 이 5월에 1등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랜저는 좀 저래야 돼, 약간 또 이렇게 저도 아마 생각을 했겠죠. 조금은 점잖은 느낌이 있어야지 또 그렇게 좋은 의미를 본인 스스로 확인하면서 사겠죠.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그랜저는 어쩔 수가 없는 정말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 그랜다이저라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했던 로봇 중에서 거의 랭킹, 오늘은 5월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랜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대단히 저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빰빰빠밤 빰빰빰빠밤.